제출이 6월 달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납세 협력 의무 중에 하나고요. 미이행 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제출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 교육은 임팩트 비즈니스재단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홈택스 메뉴에서 전자로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고요. 홈택스 메뉴 가셔서 신고 납부 클릭하시고 여기 신고 납부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신고, 그 다음에 기부금융서 발급 명세서 제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 버튼 클릭하시면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제출 내역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여기 스텝 2 제출 내역 클릭하시면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법정 서식이고요. 자,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실게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자, 기부금 영수증 상세 내역 적는 게 아니고요. 연간 발행한 건수와 금액을 적어주시는 서식입니다. 자, 여기 유형은 보시고 여러분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유형으로 적으시고 뭐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하면은 그냥 기타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이제 이 유형을 잘못 적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 원하신 이제 해당되는 사업의 내용으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6개월 이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6월 말이겠죠. 6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제출 시 뭐 가산세가 있는 그런 의무는 아니지만 납세 협력 의무 차원에서 이행해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자, 방금 제가 용어를 자세하게 보라 하셨죠. 또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비슷하긴 한데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는 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 받았고 얼마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줬다 라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자, 꼼꼼하신 분들은 이 서식을 뭐 한글 파일에다 업데이트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네, 엑셀 파일로 관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 일자, 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 개인의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돼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시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자, 생년월일로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절대 생년월일로만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서식은 평소에 작성하고 있다가 국세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제출을 요청할 때. 자, 그래서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으셔도 되고 엑셀 파일로 제출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언제 도입됐냐면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라는 게 주요 이슈였나 봅니다. 2018년도에도 많이 개정이 됐었죠. 어쨌든 이때 신설된 조문이고요. 연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 및 발급 금액을 세무관서 제출 의무화. 그래서 이때 약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생겼던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제 개정사항이 이거였죠.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예전에 국세청 전산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좀 불성실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관련 법령 보시면 법인세법 112조의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의 작성 보관 의무. 자, 5년간 보관해야 되죠. 5년간. 왜냐하면은 법인세, 소득세, 이제 뭐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뭐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금 돌려받을 수도 없고 국세청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영수증이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최소 보관해야 되고요. 법에서 정한 의무고. 그다음에 아까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기부자별 리스트, 발급 대장, 기부금 발행 대장 요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뭐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되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미 많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부자 인적사항 제출하고 있죠. 출연재산 보고서 할 때 제출하고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또 제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좀 제출하긴 하는데 어쨌든 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요청하면은 그때 제출하는 겁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이번에 제출해야 되는 서식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시는 서식입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자,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 자, 사실과 다른 거는 금액을 다르게 적거나 또는 인적사항을 잘못 적거나 기부금 영수증 금액의 5%, 2020년도부터 5%로 인상됐죠. 그 앞에까지는 2%였고. 자,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제출 요청했는데 그때 요청 못하면 가산세 내야 됩니다. 0.2%. 자, 이제 한 몇 년 안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가 이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년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도입됐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여러분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시면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뉴 들어가시면은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협회에서도 몇 번 발행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비영리법인의 현금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누구에게 얼마 받았는지의 기록을 국세청 전산에 남기고 이런 전산의 금액을 남기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수기로 업로드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 더 이상 업로드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주 묻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부금 수입 금액과 항상 발급 영수서상 그 발행 금액이 일치되냐? 자, 결론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의 인적 사항도 주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발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 영수증의 필수 항목에는 그분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익명 기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류들이 있었죠. 기부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 금액보다 우리 공시나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상 기부금이 적다 그러면은 오류가 떴었죠. 세무서에 총 기부금 영수증 들어온 게 100만 원인데 우리 기부금 수입은 30만 원이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70만 원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실물을 연말정산이나 법인세 신고할 때 기부금 영수증 실물 제출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있냐? 가산세 없습니다. 납세 협력 의무니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시할 때 보시면 여러분 공익법 의무사항 전형계좌, 회계감사, 출연재산 보고서, 세무확인, 공시와 함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팝업창으로 뜹니다. 괜히 거기 부가 적혀 있으면은 뭐가 찝찝하죠. 죄 지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아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와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구분하시라 그랬죠.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면은 5% 금액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자, 발급 건수는 무엇을 적어야 되냐? 아까 보면 발급 건수에 대해서 정말 기부금 영수증 몇 장 발행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1년에 이제 매달 기부하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받았다. 그럼 한 건입니다. 한 건. 하지만 여기서는 건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건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오히려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만 일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건수 산정이 어려우시면은 그냥 연간 기부자 몇 명인지 적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 만약에 1년에 3월 달에 기부하시고 기부금 영수증 바로 받으시고 그다음 12월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 바로 또 발급 받으시고 이 경우에는 2건이겠죠. 하지만 건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해서 살펴봤고요. 어렵지 않은 의무사항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월이 이제 이렇게 끝났네요. 자, 6월 달에 또 다른 교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